변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 방구나 물음변이나 된변을 뭐 웃는다든지 재채기를 갑자기 할 때 참지 못하고 지린다든지, 아니면은 참고 싶은데 잘 안 참아진다든지,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그냥 실수해버리는 이런 증상들이 한 3개월 이상 계속 지속될 때 우리가 이제 변실금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제 변실금이라는 그 질환 자체가 사실 어디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쉽게 뭐 주변에 이제 호소해서 도움을 얻는다든지 그렇게 하기 힘든 질환이죠. 내놓기 이제 꺼려 하시고, 또 있어도 그냥 괜찮겠지 하고 참고 지내시거나, 불편하시더라도 그걸 가지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기 잘 않기 때문에 이제 측정하는 이유에서 유병률 차이가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실금은 고령화에 따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질환인데, 이제 반대로 젊은 분들,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도 최근에 이제 변실금을 주 증상으로 해서 내원해서 치료받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전체 환자들 중에서 30대 이하 여자분들이 한 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병원 조사에서는 20대에 속하는 분들이 오히려 30대 여성분들보다 약간 퍼센테이지가 조금 높았습니다. 3%대 2% 정도 됩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 젊은 여성들한테 변실금이 잘 생기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과서적으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상과적 손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 항문 괄약근이나 골반 근육에 손상을 입어서 그로 인해서 변실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항문 수술, 치루, 치열, 치핵 등으로 항문 수술을 이제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이 그로 인해서 또 관략근 손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고, 다른 원인들로는 심한 변비로 인해서 변비약이나 관장약 등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변실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변실금은 아니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 중에서 설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변실금으로 증상을 오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신하고 상관없이도 항문 직장 수술을 받아서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변실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변비, 설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실금과 유사한 증상으로 내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항문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꼭 뭐 치액 수술은 해결이 안 되지만 치루라든지 치열 수술 같은 경우는 항문 관략근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합병증이라는 의미는 수술하는 집도의가 수술을 잘 했다 못했다 해서 생기는 거하고는 꼭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술 후에 혹시나 그런 변실금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꼭 그 수술자가 수술을 잘 못해서 직접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또 우선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초기에는 식이요법이나 약물 치료로도 증상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근에는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서 항문 직장의 감각을 개선시키고 항문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는 이런 치료를 함으로써 증상을 많이 호전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치료가 안 된다 할 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수신경 자극술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보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런 치료가 조금 많이 치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척수에서 신경이 나와서 여러 개 갈라지면서 그 중에 항문 직장의 관략근을 담당하는 신경을 이제 정기적으로 자극을 해서 그쪽에 관략근에 오므렸다 폈다 뭐 이렇게 하는 활동을 이제 조절해 주는 거죠. 우리 박동기 같이 그런 전기 자극기를 이제 몸에 엉덩이에 이렇게 심어서 차고 있는. 변실금이라고 해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변실금이 어떠한 원인으로 생겼고 어떤 치료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변실금이지만 수술에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초기부터 수술을 일찍 시도를 해서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관략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상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수술해서 다시 이제 이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봅니다. 나이랑은 상관없고 원인에 따라서. 일단 이제 변을 묽게 할 수 있는 음식들, 그러니까 카페인을 함유한 음식이라든지 유제품, 또 과일 중에서도 사과배, 복숭아 등은 변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 식사를 할 때 뭐 음식 드시면서 물이나 음료수를 같이 계속 드시면 그냥 장 통과 시간을 좀 촉진시킬 수 있으니까 조금 약간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으로는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항문하고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항문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변실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제일 흔한 원인인 항문 괄약근 손상, 뭐 출산이든지 수술이든지 어떠한 원인으로 괄약근의 손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미리 이제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고, 이미 손상이 되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운동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변실금이라고 하면 실제 불편하지만 그냥 참고 지내자, 아니면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받아들이시는데, 현재 많은 이제 좋은 치료법들이 소개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원인을 찾아서 알맞은 치료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한 상태로 지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